사실 여기 벽면에 제가 1,000만 원짜리 타일을 붙였다고 해보세요. 이거 이사 갈 때 뜯어갈 수도 없고 진짜 붙어있는 자재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인테리어에 쏟지 마시고요. 좀 좋은 수입 가구 이런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의 현장은 24평형 신축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 세대 현장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 세대가 증가가 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건설사에서 해주는 신축 아파트 마감들이 사실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걸 일반 고객분들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옵션 세대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신축 아파트를 그냥 입주했다면 좀 이상하게 나왔을 마감을 저희가 어떻게 바꿔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썼는지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신축 아파트 그냥 입주했더라고 해도 이쪽에 신발장, 이쪽 공간은 팬트리 공간이 되었을 텐데요. 저희도 뭔가 큰 레이아웃은 바꾸지 않고 똑같이 신발장, 팬트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신축 아파트 그냥 입주하는 마감이랑 저희가 하는 마감이랑 똑같다면 사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저희는 전체적인 공간의 컬러를 이렇게 화이트로 좀 맞춰드리면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우드의 포인트로 오픈 선반도 만들어 드리고 간접 조명 넣어 드리고 이 하단의 좌대 부분도 우드의 포인트를 넣으면서 간접 조명으로 이 전체적인 퀄리티를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관에는 거울이 하나쯤은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거울도어 할 때 약간 좀 꿀팁 같은 게 있는데 거울도어 하면 손잡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에드윈에서 항상 자주 하는 방법인데 이 거울도어의 손잡이는 깔끔한 요 손잡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좌측은 저희가 팬트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거울도어를 달고 이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이 하부는 고객님이 좋아하는 블루의 칩이 들어있는 테라조를 사용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신축 아파트 그냥 입주했으면 디딤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정말 보기도 싫은 천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현관 타일을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현관 타일을 이 디딤석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끌고 와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존에는 디딤석 위치가 되게 짧았어요. 한 12c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금 늘려서 사람의 신발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복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전부 다 화이트 컬러의 도배지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보통 신축 아파트 일반적으로 입주를 하면 도배지 색깔도 약간 좀 되게 누리끼끼하고 노란색기도 있고 뭔가 색감이 좀 들어있는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 이번 현장은 가구들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컬러를 화이트 톤으로 다 맞춰드렸어요. 건설사에서 마감한 현장을 가면 이 걸레바지의 높이가 보통 한 6cm 정도 되는 높이의 걸레바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4cm 정도 되는 걸레바지를 사용을 해서 걸레바지가 보여지는 면을 좀 최소화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정 몰딩도 마찬가지로 신축 아파트 가면 되게 넓은 천정 몰딩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한 25mm 정도 되는 계단식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을 해서 여기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는 보통 300에 600짜리 도기질 타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너스 옵션이니까 고객님의 취향도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600에 600에 깔끔한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조적 파티션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신축 아파트 그냥 입주했다면 유리 파티션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이기 때문에 조적 파티션을 설치를 할 수 있었고 유리 파티션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몇 분 계셨어요. 미팅을 하다 보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유리 파티션보다는 이 조적 파티션을 추천을 하는 게, 유리 파티션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유리 자체에 물때도 끼고 이 물때를 매번 청소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설치를 해 놓는다면 청소도 좀 더 용이하고, 그리고 동시에 600에 600 타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한다면 화장실이 막 호텔 비슷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조적 파티션을 설치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이나 변기, 그리고 뭐 세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수전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고객님이 이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양이 이상하다 했는데 이 수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리비어 제품이고, 뭔가 모양도 깔끔하고 이쁘고 청소도 되게 용이한 제품입니다. 이쪽 샤워 공간은 저희가 이렇게 젠다이도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 매립 수전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조적 파티션에 천장에 간접 조명 넣고 600에 600 타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립 수전을 하는 게 이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옵션을 바꿔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진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냉장고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4도어짜리도 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1도어짜리 컨버터블 제품도 있고요. 신축 아파트 그냥 입주하면 이미 만들어진 그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냉장고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싶을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가구를 깔끔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일반 신축 아파트 가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누오미의 인출장 제품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상부장이랑 하부장을 쭉 다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쪽 하단에는 양념을 넣을 수 있는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고, 이쪽 하단은 다 서랍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보통 입주하면 상부장에 간접 조명 이런 거 정말 없는데, 이런 거 하나를 넣음으로써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실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이니까 간접 조명도 이렇게 매립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하루에도 최소 2-3번 이상 쓰는 게 싱크볼이에요. 근데 이 싱크볼 신축 아파트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전 점검 다니면서 엠보 코팅되어 있는 걸 써준 적을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는 인테리어 할 때 무조건 옵션이 없는 최저로 공사를 해달라고 해도 엠보 코팅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수전도 요즘에 유행하는 더존테크 2홀짜리 제품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소가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무조건 하나씩 필요하기는 한데, 이번 현장은 정말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24평형이라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였는데, 이 아일랜드를 넓게 빼면 식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이 아일랜드를 없애면 소가전들을 넣을 공간이 전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현장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냐면, 이쪽에 짧은 아일랜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위쪽은 저희가 이렇게 키 큰 장 비슷하게 이 카페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위에는 고객님이 아끼는 술들이 들어갈 공간이고, 이 밑에는 고객님께서 쓰실 이제 커피 머신이나 조그마한 카페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안쪽에서는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는 아일랜드를 작게 하나 짜드렸고요. 식탁은 대략 한 1400, 1500 정도 되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뭔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에는 식탁 자리가 정말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소파가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TV가 설치될 공간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가보면 우물천정 조명 뭐 60만 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신축 아파트 마감이 다 끝나고 그 조명만 따로 넣게 된다면 완성도도 솔직히 좀 떨어지고 하자가 날 확률도 조금씩 존재는 해요. 근데 이번 고객님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조명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간접 조명형 우물천정으로 리폼을
인테리어도 해드렸고, 이게 커튼 박스도 이렇게 쭉 간접 조명을 이쁘게 넣어드렸습니다. 전부 다 화이트해서 이거 뭐 정신병원 아니야?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화이트로 깔끔하게 공사를 해놓고 이쁜 가구들을 고객님께서 잘 골라서 배치를 해놓는다면 화이트 인테리어를 왜 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여기 벽면에 제가 1000만 원짜리 타일을 붙였다고 해보세요. 이거 이사 갈 때 뜯어갈 수도 없고 진짜 붙어있는 자재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인테리어에 쏟지 마시고요, 좀 좋은 수입 가구 이런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그냥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여기는 붙박이장을 짜지는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기존에 쓰시던 붙박이장이 있어서 그거를 가져와서 이쪽 끝부터 쭉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 안방에는 되게 재밌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약간 팬트리 공간 비슷하게 나와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공간도 사실 뭔가 비용을 들여서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내가 더 실용적으로 쓰려고 하면 벽을 허물어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현장의 고객님은 조금 더 실용적인 거를 더 선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조금 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이쪽에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책상을 갖다 놓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이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 욕실인데요, 역시 안방 욕실도 마이너스 옵션답게 저희가 600에 600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까 공용욕실과는 다르게 유리 파티션을 설치를 했어요. 물론 청소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조적 파티션을 세웠다면 이 공간이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젠다이가 이 앞이 아니라 이 옆으로 가져가면서 이 앞뒤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드렸고, 이 옆에는 간단하게 뭐 샴푸나 뭐 바디워시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 수전은 600에 600에 타일과 잘 어울리게 더존테크의 매립 수전을 서비스로 넣어 드렸습니다. 공용욕실이랑 똑같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들로 다 시공을 했고, 이쁜 클랩장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24평형 마이너스 옵션 신축 아파트 현장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마이너스 옵션을 보통 선택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이너스 옵션도 해당이 되고 신축 아파트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정말 많이 들고 시작을 하시는 고객님들은 저는 정말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야 될지를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벽면에 타일 붙이고 뭐 필름하고 걸레바지 없애고 천정 몰딩 없애고 이런 거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금액들을 고객님이 진짜로 사용하실 가구나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만족도가 더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린다고 하면 무슨 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팔면 돼요. 그 팔면 그 내가 샀던 가격에서 얼마 빠지지 않고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고객님들이 건설사의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이너스 옵션을 요즘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예산, 공사 기간, 공사 금액은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4,600만 원 정도 나왔던 현장이고, 공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걸렸던 현장입니다. 뭐 공사 금액은 이렇게 나왔지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천만 원 정도 빼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고객님께서는 2,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이고 공사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받고 마이너스 옵션을 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